안녕하세요. 첫 수업입니다. 그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1일 수업 들었잖아요. 새해인데 어쨌든 시험 공부하실 때 제일 유의하실 게 건강입니다. 건강만 유의하시면 뭐 건강을 다 유지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나중에 한 7월 가시면 몸이 좀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위장병이 좀 생겨. 그 위염까지 나와요. 좀 심한 사람은 위궤양까지 가는데 위궤양 가면 공부 그만하셔야 돼. 건강하시고 어쨌든 뭐 새해 첫 수업이니까 이 복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건강만 하시면 합격하실 거예요. 수업 빠지지 마시고 이제는 자, 첫 수업이니까 과목 전체 내용 다른 과목 개별 과목은 선생님이 설명하실 거니까 지금 배우시는 과목이 어떤 과목과 관계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드리고 진도 나가보죠. 1월부터는 수업을 2시까지 해야 됩니다. 진도 때문에. 예? 11, 12월 달은 뭐 1시간, 한 3시간 정도 하고 끝냈는데 기본서 과정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배우시는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입니다. 거기 표지에서 7장 넘겨보세요. 표지에서 7장 넘겨보시면 컨텐츠가 있어요. 목차 있죠. 자, 일찍 오시면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개별 과목마다 앞에 표지부터 해서 앞에 지금 보시는 목차를 좀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과목별로 목차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과목인지 목차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거기 목차에서 파트 1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죠. 법령이 법이 2개인데 출제 비중은 32개에서 34개. 파트 1 공인중개사 법령 옆에다가 32개에서 34개 한번 적어보시고 80% 이상 시험 나오는 것이 1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떤 내용인가? 1장 총칙 있죠? 넘겨보시면 10장 지도감독 벌칙 있죠? 없어요? 거기까지가 법이 공인중개사 법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법령할 때 법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챕터 11에서 11장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있죠? 이렇게 법이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이에요. 공인중개사 법은 10장까지가 출제가 28개 이상 70% 이상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5개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32개, 34개 나온다. 그 전체 내용 중에서 80% 이상 나오는 것이 80%에 최대 85%에 나오는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니까 지금 보시는 1편 요 2개 법을 좀 추정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파트 2 중개 실무 있죠. 밑에 실무 쪽은 대부분 다른 과목 내용이에요. 작년에 30회 시험으로 보시면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민법 문제가 5문제 우리 시험에 그 다음에 경매 정도에서 시험 나왔는데 어쨌든 이 실무 쪽은 좀 이따 목차 보시겠지만 대부분은 민법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고 공시법 내용이 출제가 다수가 돼요. 6개, 7개 나오는데 여기서 대부분 민법 문제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공법 문제가 한 파트 나올 때 해서 농지법 나중에 배우시고 공시법은 출제가 매년 반드시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시험에 시험 지문이라도 묻게 되는 것이 공시법 내용이에요. 개론하고 세법 내용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요 3과목이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과목이 민법이에요. 1, 2차 통차 준비하시는 분은 올해 시험은 민법은 매년 그렇지만 민법을 좀 다지셔야 돼.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신 분들은 작년에 공부하신 내용에 토막 공부는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토막이다 그 말은 전체 내용은 이해가 안 되어 있고 한 20%, 30% 정도는 암기 사항이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민법 과목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법 과목을 좀 다지시면 오늘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배우신 이 과목은 부동산에서 현재 소장이나 실장이 하는 일을 배우시는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부동산에서 소장이나 실장이 하는 일이 손님이 내놓은 아파트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걸 배우겠죠. 그러면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계약을 도와준다. 계약을 중개하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일반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이 가장 필요해요. 오늘 첫 수업이지만 민법 수업이 아닌데 민법 내용이 조금 나와요. 첫 수업부터 끝까지 민법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출제 비중 이렇게 되니까 1, 2월달 주가 7주밖에 안 나와요. 명절 때문에. 그래서 7주니까 요걸 좀 다져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법령을 한 5주 정도에서 5주 반 정도. 요 나머지 1주에서 2주 정도 해서 정리할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들어보셨어요? 매매 계약하면 실거래가대로 신고해야 한다. 그 내용이고 요건 한 주 정도이고 남으면 11, 12월달처럼 임대차 보호법 민법 배우신 내용 중에서 매년 2문제 이상 나오는 것이 실무에서 임대차 보호법이네. 그 정도 정리하고 1, 2월 끝내고 3, 4월 되면 주가 충분히 나오니까 이제 1, 2월 달에 다른 과목을 1순위 했다 보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대부분 다 짚어보는 시기가 3, 4월 또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전반부가 4월까지예요. 4월까지 기본서 과정, 기본서 요 교재 가지고 할 때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기본서 과정을 충실히 거치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동영상을 보시고 복습을 하시고 또 좀 더 하시면 mp3 다운받아 가지고 다니실 때 들으시고 하시면 5월 이후에 요약 정리할 때 요 과정을 추려서 정리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정리할 시기가 5, 6월 달이기 때문에 공부를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4월까지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기본서 과정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공부 좀 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3월 이후에 나오시거나 4월 나오시거나 5월 나오시면 보시라고 자기가 본인이 하셨던 암기된 내용만 다시 다지신다고.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보다는 공부를 좀 하신 분이 모의고 점수에서 50점은 금방 나와요. 암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50점에서 60점 차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다른 과목은 강조를 안 하는데 민법은 열심히 하시면 돼.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복습하실 때 거의 민법만 4월까지 복습하셔도 돼요. 다른 과목은 수업 따라가시고 그날 배우신 다음에 복습을 좀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민법에 치중하셔야 돼. 민법. 그러니까 학원마다 이제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민법 선생님이 저를 학원 선생님 주셨거든. 서울에 있을 때. 그 20년 전입니다. 그게 20년 전이고 민법이 워낙 단단하시니까 강의를 탄탄하게 하시고 뭐 하여튼 세세하게 잘 하시니까 제가 2차 과목에서 제가 점수 내주면 돼요. 그러니까 민법 안정되고 제가 하고 좀 공시법 선생하고 이렇게 짝만 맞추면 돼요. 공법이나 세법 과목이라는 거는 공법은 워낙 방대하고 세법도 올해 30회처럼 쭉 풀어서 좀 난이도 높아버리면 손을 못 대요. 30회 때 시험은 세법이 좀 어렵다면 올해 또 공시법을 또 잡겠죠. 공시법을. 순환기제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수업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이고 수업은 11, 12월 달 들으신 분들은 방식이 비슷해요. 어쨌든 법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빼고 다 법과목이니까 법과목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내용 이해가 되셔야 돼. 80%에서 90%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이제 하신 분 중에서 처음에 85년도 1회 시험부터 7회 시험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책이 이런 책 한 권 가지고 시험 봤어요. 그분들은 그때는 사지선다이니까 암기해서 그냥 합격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에게 야 중개사 시험은 암기하면 되지 그건 뭘 이해를 할 거 뭐 있냐 혼자 책 사가 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책 6권 갖다 드리면 이거 중개사 시험 공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워낙 방대하고 난이도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법 과목이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최소한 6월까지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려면 학원에서 선생님들 수업할 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설명 드릴 때 제가 판서를 보통 한 시간에 한 칠판 정도 적어요. 시간당 보통. 그럼 이걸 노트 하시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노트도 하시고 서부도 하시고 설명도 두 가지 동시에 못하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 6월까지는 설명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 노트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3월 말 4월 되면 요약집이 나와. 요약집에 판사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함정을 짚어서 밑줄해가 다 나옵니다. 요거 기다리시고 4월까지는 어쨌든 설명을 잘 듣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나중에 9월 이후 최종 정리 단계 가시면 공부 처음 하신 분이 민법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해는 다른 사람은 쉽게 이해하는데 나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민법이란 법 상식하고 지금 살아오신 생활 상식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요. 야는 법적으로 보호되면 안 되는데 내 상식으로는 법에서는 보호해줘요. 요건 꼭 법으로 맞추셔야 돼. 끝까지 이걸 못 맞추셔가지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두 문제 틀리고 나오신다. 민법. 1차 과목에 두 과목 굉장히 크잖아. 그죠? 2차도 크지만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탁드릴게 절대로 제가 판사할 때 수업하신다고 설명 놓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설명드리고 판사한 내용을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교재 보시죠 할 때 이때 연필 드시면 돼. 처음에 공부하실 때 색깔 있는 걸 막 색칠하는 재정보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형광펜을 이렇게 칠해버리면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실 때 앞뒤 내용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요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것만 본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암기하시게 된다고 습관적으로. 그래서 교재 보실 때 연필 가지고 요 판사한 내용 95% 이상은 교재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밑줄 하십시오. 밑줄 하시고 걸어하시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 그럼 1, 2월 끝나고 3, 4월 가면 그 앞에 그 연필 그 밑줄 해놓은 건 내용 있죠. 지우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자, 두 번째요. 교재 보실 때 설명을 들으시고 교재 체크할 때 이해가 되는 부분, 애매한 부분 이걸 체크해 보시라고. 꼭. 이게 1, 2, 3, 4, 5, 6월 계속 체크해 보실 이유가 7, 8월 되시면 우리는 상대평가 공부가 아니고 절대평가 공부니까 9, 10월달 되면 20% 정도 빼야 됩니다. 공부의 양을. 반복해서 계속 보시려면. 그러면 이게 체크가 되셔야죠. 그 1, 2월 때는 이게 이해되셨는데 3, 4월 가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죠? 이걸 계속 체크해 보셔야 돼. 그래서 7, 8월 가셨는데 요약집도 계속 체크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7, 8월 갔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X 나왔다. 이 부분은 9, 10월 때 버리셔야 돼. 설명은 들으시는데 본인이 공부하실 때 이 부분 빼야 됩니다. 20% 정도. 그래서 요게 체크하시고. 두 번째 요거 노트하지 마시래요. 부탁하고 체크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이론 설명을 드린 만큼 기출문제 됐던 부분을 제가 질문 형식으로 확인 겸해서 질문을 던져요. OX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돼.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대부분 틀리겠어요? 맞겠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틀리는 게 하실 일이 4월까지 계속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부분 체크하시고 교재 체크하시고 5개월 이후에 조금 맞추시고 그러니까 대답을 좀 하시고 됐죠? 부탁드릴게 대답하시고 노트 하신다고 잠깐만요 이렇게 좀 기다려달라 그런 거 없어요. 요거 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수업은 들어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교재 확인하고 그날 마칠 때 그날 배우신 내용 중에서 다음 주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은 복습해서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다음 주 오시면 최종에 정리한 내용을 다음 주 오시면 복습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해드린 이유가 이 과목 때문에 그래요. 1, 2차 통과하시는 분은 반드시 민법을 4월까지. 제 생각에는 6과목 중에서 민법이라는 한 과목은 4월 말에 시험이 있다라고 그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5월 이후에 개론 좀 하시고 공법 좀 할 이유가 있는데 민법을 대충 해놓으시면 5월 이후에 민법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반기 공부 4월까지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게 민법이다 생각하시고 2차만 하시는 분은 공법을 하셔야 돼. 공법을 4월까지 국토계획법하고 개발법 정도는 잡아놔야 돼요. 잡아놓는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12문제, 개발법 18문제 중에서 14개, 15개 정도 맞출 정도로 반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기 4월까지 공부는 2차 하시는 분은
공법을 국토교육법하고 개발법 하시고 좀 여유가 되시면 민법 지식이 남으실 때 등기법 좀 하시고 그게 4월 공부예요. 나머지 과목은 수업 들으시고 오후에 복습을 좀 하시면 돼. 됐죠? 엄숙한 분위기는 할 필요 없어요. 엄숙한 분위기. 엄숙한 과목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수업을 진도 진행하고 자, 거기 보시면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컨텐츠 중에서 1장 총칙 있죠? 총칙 부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페이지가 2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업하는 내용이 순수대로 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수업을 먼저 하고 이거 끝나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고 실무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5, 6월달 가시면 실무 쪽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할 거예요. 이 부분은 4월, 5월 이후에 가시면 기본수 과정이 1차 과목도 민법도 한 2번 정도 들었다 보고 그때는 실무 쪽을 조금 다져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도 진행하고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자, 다른 출판사 교재보다 이 선생님이 책을 잘 쓰시는데 책이 괜찮아요. 좋아요. 다른 책은 제가 에듀윌 강의 나가보니까 책이 660페이지요. 책이 660, 기본수가 660페이지야. 우리는 책이 적죠, 양이. 양이 적다 해서 나쁜 책이 아니고 책이 워낙 두꺼워요. 외부 강의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 교재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 교재를 많이 조금 참조를 많이 합니다. 책을 워낙 잘 쓰시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도 저도 책을 가지고 있는데 책을 잘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이고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기출 문제가 좀 부족한데 기출 문제는 3, 4, 1, 2월 달에 이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칸 채우기 또 있고 있어요. 기출 문제 한 문제 하시고 3, 4월 되면 올해 30회 때 본 시험 있죠. 그때 30, 29, 28 문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수업 진도에 필요한 내용 프린트가 나갈 겁니다. 기출 문제를 5, 6월 달에 집중적으로 푸는데 그 전에 기출 문제가 이론 설명 들으시고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 그걸 미리 좀 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5, 6월 전에 제가 3, 4월 달에 프린트 좀 낼 겁니다. 1, 2월 달에 프린트 없이 설명 좀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거기 총칙에서 1절 서론이죠. 자, 다시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첫 수업이니까 법 과목은 어쨌든 이해를 하셔야 되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목차를 조금 체크하셔야 돼요. 앞에 컨텐츠 보셨듯이 지금 이제 2페이지 보니까 지금 밑에 1절 서론되어 있고 0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구성되어 있죠. 목차 공부를 하신다는 말은 지금처럼 1번 이렇게 목차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외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기역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요. 책을 구성할 때. 그러면 이쯤 들어가게 되면 뭐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큰 목차 있죠. 아, 지금 내용은 밑에 적고자 한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적는구나. 읽어서 머리 담으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밑줄하셔야 돼. 동그라미 1번까지는. 습관적으로. 그래 알고 보셔야 돼. 나중에 민법 교재 보시면 민법은 워낙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쯤 들어가 버리면 뭐에 관한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도 습관적으로 1번,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까지는 밑줄 꼭 하시라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01번에 연습해 보시죠.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입니다. 타이틀 밑줄 해보시고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은 1. 공인중개사 법 또는 법률 밑에 2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령을 괄호해서 뭐라 부르고요? 대통령, 대형 밑줄 하시고 3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죠.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2차 과목에서 특히 법령이다 할 때 법령은 법률하고 명령을 합친 말이 법령이에요. 법령하게 되면 법률하고 명령을 합쳤는데 공인중개사 법률은 당연히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겠죠. 국회에서 공인중개사 법률을 만들어요. 법률은 국회의원이
제정 만드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행정 전문가는 아니죠. 입법기관이고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 행정 업무를 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행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다 담을 수가 없고 그 법에서 담고자 하는 기본 내용만 담아요. 그 기본 범위, 기본 내용만 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법 구조 다음 주 배우시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중개업하고 싶은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한다는 기본 내용만 정해놔요. 그럼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면 등록하고 싶은 사람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등록되겠죠? 그럼 등록 기준을 갖췄다면 어디 가서 신청하고 누가 나한테 등록증 줄 것인가 절차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내용만 정하고 있고 기본 내용 가지고는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밑에 하위에 명령을 두게 되는데 그 명령의 첫 번째가 시행령, 줄임이 영이라고 합니다.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이제 공포하는데 시행령을 공포할 때는 대통령 명의로 공포해요. 그래서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가장 하위에 세세한 내용을 담게 되는 것이 공인중개사 법률 시행규칙이라고 줄이면 규칙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행규칙은 각 부장관이 각 부령이라는데 각 부장관이 공포하는 게 시행규칙이에요. 만약에 법을 만드는데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만들고 싶다. 국회에서 복지법률 만들죠.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똑같아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공포하는 똑같은데 복지법은 소관부수가 보건복지부겠죠.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부동산 공부죠.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한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소관부수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얘기해요. 요 세 가지가 공인중개사 법령이다 하고 요거 다 합쳐가지고 출제가 28개 이상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범위에서 법령에서 뭘 물을 것인가? 방금 전에 만약에 공인중개사법 구조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등록하고 싶으면 기준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시행령 대통령령 밑줄 하시고 땡땡 하시고 땡땡해서 시행령에서 담고자 하는 주 내용은 각종 기준 적어보시고 각종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고요?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처럼 기준을 갖췄다면 어디 가서 신청하고 며칠 이내에 등록증 나올 것인가처럼 세 번째 국토교통부령 땡땡 하시고 각종 절차 하고 각종 서식 절차와 서식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 그래서 요 진도 진행할 때 이게 3번 정도 이게 3번 4번 나와요. 그래서 기준 나오면 다음 주 나오는 것이 등록 기준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등록 기준에 관하여는 어디서 정한다? 기준 등록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은 어디? 국토교통부령.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 등록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응시원서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그렇게 시험 나와요. 이렇게 구분해 두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 박스 있죠?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고려 시대, 조선 시대, 해방 후 그건 나중에 좀 이따 용어 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 3페이지 하단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타이틀 밑줄 하시고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법의 성격 또는 법의 짐이 이렇게 하는데 법의 성격은 2번만 체크하시고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어떤 법? 특별법. 어떤 법은 아니 그게 목차를 보시라고. 공인중개사법은 그 말 아니야?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상법의
특별법이다 돼 있죠.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또는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법을 전체 나눌 때 사법을 나누게 사법, 공법 이렇게 나누게 돼요. 사법은 지금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민법입니다. 사자는 개인 사자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게 사법이에요.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공법은 공적인 관계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처럼 국가기관하고 국민 간의 관계를 정하는 게 공법이에요.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법을 크게 나눌 때 일반법이다, 특별법 이렇게 나눠요. 그럼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상법의 특별법이다 할 때 지금 2번에 민법하고 상법 밑에는 일반법 적어보시라고 민법이고 상법 밑에는 일반법 적어보시고 자 이게 이제 다른 과목보다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에 일반 개념이 3번 나와요. 요걸 이제 개념을 잡으시라고.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가? 일반법도 있어야 되고 특별법도 있어야 되니까 말을 만들려면 법을 2개 이상 비교해 보니까 그 법 속에 담고 있는 규정 중에서 유사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 민법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일반법, 특별법을 나눈 것은 법 2개,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을 비교해 보니까 양 2개 법에서 담고 있는 규정 중에서 유사 규정이 있더라고. 유사 규정이 담고 있는 법이 2개 이상이면 그 유사 규정을 적용할 때 유사한 비슷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2개 이상이니까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어떤 법을 나중에 적용할 것인가. 소위 법 적용 순서를 정하기 위해 나온 분류가 일반법, 특별법이고 당연히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되고 그러면 일반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겠다. 여기에 일반법, 특별법을 나누는 이유가 유사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 전제이고 법 적용할 때 특별법이라 붙여진 법이 우선 적용되고 비교 대상인 법은 일반법이니까 보충적으로 적용하겠다. 나중에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에 3번 나와요. 이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하여는 그다음에 중개계약 같은 거 할 때 특별법이므로 공인중개사 법에 있는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일반법이라 붙여진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여기에서 일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일반 개념. 일반 개념은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일반법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할 때 그 법은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일반 개념은 그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일반 개념 앞으로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특별법은 제한이 있다 없다. 특별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법 조문수는 어디가 많고? 당연히 일반법이 법 조문수가 많죠.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읽어요.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법의 일반법. 방금에는 사법 공법을 나눈다 했죠. 사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그러면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그 말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이 다 적용되는 법이 어떤 법? 우리끼리 개인끼리 다툼에 있어서는 다 어떤 법이 적용돼요?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법, 특별법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건 넷째 주 가시면 또 일반 개념이 또 나와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나오고 마지막 주에 경매 배우시면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한 경매, 특정 재산 경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반 개념이 이렇게 나오면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자 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에 관한 내용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법이 뭐예요? 민법입니다. 자연인 법인 할 것 없이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것. 사람 중에는 활동하는 것이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비영리 목적인 사람이 있겠죠. 영리 목적인 사람을 상인이라 불러요.
상인에 관한 규정은 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상법. 그럼 공인중개사법에도 소장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오늘 배우시는데 소장 이름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람 맞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은 어떤 법에도 없고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에서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람을 적용할 때는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이 되고 없으면 어떤 법을 상법을 없으면 어떤 법을 민법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어떤 법이다? 특별법이다.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럼 상인에 관한 규정은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고 상법이 없으면 어떤 법이 민법이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관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법 내용은 잘 안 나오는데 상법은 회사 규정을 담고 있는 영리 목적인 사람에 대해서 정하는 법이 상법인데 지문이 한 2개 정도는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도고 중개업을 하죠. 중개업을 하는 목적은 비영리 목적입니까? 영리 목적이에요. 영리 목적이니까 영리 목적인 사람이 뭐예요? 상인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 지위를 가진다? 상인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해요. 상법에서 상인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의 계약을 도와주는 중개행위도 뭐 목적이에요? 영리 목적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진다? 상행위 일종으로 본다 이렇게. 이 정도가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만날 문제이고 보통은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게 앞으로 진도 진행할 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법이라 붙여지면 보세요. 이번 주에 이제 공시법 배우시겠죠. 공시법이라고. 부동산 공시법. 세법은 들어보셨죠? 어째요? 마음에 듭니까?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 지방 내려와서 처음 우리 학원 선생님들 다 지방 내려와서 강의해서 그렇지 서울에 계실 때는 다 1타예요. 1타 들어보셨어요? 1타 선생? 1타라고 안 들어봤어요? 그 수업을 여기 앉아 계시면 몰라요. 박문각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1타 아닙니까? 세법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민법 선생님, 공법 선생님 워낙 30년 정도 강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중개사 자격 시험에 공부 선생이 새로운 선생이 잘 없어. 몇 명 빼고 젊은 사람 빼고는 40대 이후는 다 압니다. 장기현 선생님 거기 계시냐고, 조창현 선생님 거기 계시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학원 한번 비교해 보시면 합격률이 많이 다를 거예요. 올해는 민법 때문에. 늙었어요. 어쩌 이거를? 일반법.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고 여기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기본 내용을 배우시면 전체 내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비슷한 규정이 있으면 어쨌든 이름이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니까 우선적인데 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배우시면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 절차를 다 배우시겠죠? 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 조항은 등기법에 있어요. 오늘 배우시겠지만 임야 가시면 수목 입단이 있죠. 수목 입단에 대해서 보존 등기한 등기부가 있는 수목을 임목이라 불러요. 그 임목도 등기를 한다고. 그러면 임목 등기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임목법이란 법이 있어요. 그 임목 등기는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고 임목법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어떤 법을? 부동산 등기법을. 그러면 임목법은 등기법이 뭐다? 특별법이다. 이 시험 나온 거예요. 임목 등기에 관하여 임목법에 규정된 것이 있으면 우선 적용되고 규정된 것 외에는 어떤 법을?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할 때 임목법은 등기법의 특별법 이렇게 해요. 민법 배우시면 모든 물건, 동산, 부동산 모든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민법에서 배우신다고. 요 임대차 규정을 별도로 하고 주택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물건에 대한 임대차 규정은 어떤 법이?
모든 물건에 대한 임대차 계약 규정은 어디에 있고? 민법에 있고 그 물건 전체 중에서 주택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 적용이 되고 없으면 어떤 법을? 민법을.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민법이.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 특별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그 정도 하시고 수업 진도 진행할 때 그게 나오니까 나머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사회법은 넘기시고. 자, 여기까지는 법조문을 보신 건 아니고 법조문 들어가기 전에 기본 내용, 공용에서 법령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특히 각종 기준, 각종 절차와 서식은 나눠서 정하고 되고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특별법이기도 하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 요거 이해하시고 그 정도 하시면 돼. 이제 1조 목적부터 4페이지 2절 법의 제정 목적이 있죠. 법의 제정 목적은 어떤 법이든지 법을 만들면 1조를 두어서 법의 제정 목적 조항이 있어요.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박스에 두 줄밖에 없죠.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한 문제는 안 나와요. 한 문제로 만들기는 힘들죠. 오지선다를 만들기는 안 된다는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최근 시험에는 한 개 지문 정도 공인중개사법은 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한 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목적은 뭐 추상적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목적정을 공부하실 때는 다른 과목은 목적정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등기 공시법 시간에 일부 공간정보 할 때 그때 목적정이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두 번째 목적정을 간혹 묻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목적정은 법조문에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익히시는 게 목적이에요. 변형을 시키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두 줄이 있죠. 박스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 개인데 밑에 다시 분석해놨죠. 01번의 박스 밑에 전문성 제고 있죠. 타이틀 밑으로 하시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담고자 하는 주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공인중개사의 업무다는 말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인 소장이 소속 공인중개사인 실장이 하는 부동산 안에서 하는 일을 정하겠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걸 줄여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1. 그 전문성을 전문성을 높여주겠다. 그죠? 제고하고 두 번째 함정이 전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가 제1목적인데 그 법의 두 번째 목적은 육성코자 하는 업이 있다는 겁니다. 육성한다 할 때 어떤 업을? 부동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중개 동그라미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중개 동그라미 육성 동그라미. 부동산 학개론 수업을 내일 들어보시면 부동산을 가지고 수행하는 전체 업이 부동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을 따시고 실무하실 때 자네 요즘 뭐 하는가 부동산업에 종사한다면 좀 애매해요. 부동산업은 부동산 가지고 하는 전체 업이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 가지고 하는 업이 부동산 개발도 하죠. 분양도 하죠. 관리도 하고 중개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겠죠. 이게 다 부동산업이야. 전체 부동산업 중에서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육성코자 하는 업은 전체 부동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만? 부동산 중개업만 건전하게 뭐 하겠다고. 이게 또 개정법에서 개정 전에는 지도 육성한다. 지도가 있었는데 지도는 규제하겠단 말이니까 빠지고 중개업을 뭐 하겠다고. 육성하겠다고. 궁극적으로 달성코자 하는 것이 국민 뭐요? 국민 경제 동안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목적조항은 시험에 나오면 법조문에서 변형시켜서 표현하면 틀리니까 밑에 박스에 보충학습이 있나요? 5페이지
국민경제 이바지 밑에 보충학습 있죠. 법의 재정 목적이 아닌 것. 부동산 업을 육성한다. 육성코자는 업은 부동산 업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나와야지. 재산권 보호 틀렸죠. 그렇게 유사 표현을 쓰면 틀리니까 이게 나중에 9~10월달 재정 정리할 때 목적 조항을 한번 읽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정도밖에 안 돼요. 출제 비용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1조 목적을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조부터 51개 법조문을 두었다 그 말입니다. 요건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은 첫 주의 핵심은 밑에 3절에 용어의 정의 있나요? 용어의 정의. 자 보세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같으면 시험 공부를 안 하시면 뭐 하십니까? 비 오는 날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추적추적 비가 온다. 주무셔야지. 주무셔야지. 내년에 충분히 주무시고 올해는 잠 좀 줄이시고. 공부를 오래 하시면 내년에 정 따시고 총선 끝나고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다음 해 되면 21년도 21년 되면 지금부터 조금 경기가 나을 거고 창업 준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공부 끝나시고 난 다음에 공부를 책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수험 교재는 재미가 딱딱하잖아요, 책이. 그런데 실무 가시면 제가 지금 합격하신 분들은 책을 상가 쪽 3권, 경매 쪽 3권, 그 다음에 농지 1권 이렇게 책을 소개해주면 책을 샀다고 찍어가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보내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몇 개월 전 내년에 뭐 3월 달 애 학교 보내고 그때 기억이 없어요. 공부 언제 했나 싶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무 공부는 재밌어요. 그 실전 사례를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창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실패해가 손해 봐가지고 배상한 경험을 쭉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여자가 쓰시면 여자 소장님 쓰신 책이 있고 남자 쓰신 소장 책이 있어요. 두 권 읽어보셔야 돼요. 경험 수필집이야. 요거 읽으시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간접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 두 권 읽으시고 이제 농지 3권, 상가 3권, 경매책 3권, 그 다음에 농지 1권 읽으시면 돼. 워낙 책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를 책을 한 6권, 7권 보시고 그 책에 있는 상가를 내가 찾아봐야 돼. 주위에 찾아가지고 분석해 보시고 이제 숙제 좀 내드릴 거니까 올해는 잠을 좀 줄이시고 하시면 돼. 몸 조심하시고. 예. 2조에서 공인중개사법에 쓰고 있는 전체 용어가 많은데 그 용어 중에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몇 개 있어요? 6개. 자, 이것도 보세요. 법조문을 보실 때 법조문 국회에서 법령을 구성할 때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법제 2조 용어의 정의 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조문이 있고 아라비아 숫자 1, 2, 3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요. 법조문, 법을 만들 때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담는 게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법제 2조 해서 동그라미 1, 2, 3, 4 동그라미를 항이라 읽고 아라비아 숫자를 호라고 읽고 가나다라를 목이라고 읽어요. 이것도 1년 연속 읽을 줄 아셔야 돼. 그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실무 가시면 내가 중개했는데 토지 매매 계약, 상가 매매 계약 중개했거나 실장님이 소속이 중개했는데 손님이 아침에 와가지고 가음 지르고 나한테 싸우러 오는 사람이 있겠죠. 경험했어요. 뭐 그런 거 없겠네. 아파트 전문입니까? 그 나중에 아침에 올라가 일도 못하는 것들이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중개가 손해봤다고 막 가음 지르고 와요. 그러면 소장이 대응하는 방식이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화가 할 때 놔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같이 가음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너무 영업장에 와가 아침부터 가음 지르고 난리냐고 막 가음 지르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앉으시라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라고 실장이 잘못했다고 막 가음 지르고 왔어요. 그럼 실장이
뭐 때문에 오셨냐고 아침부터 그렇게 화가 나셨냐고 이야기를 차분하게 해요. 차분한 게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차를 한잔 주고 이야기를 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손에 이만큼 입었다고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장한테 일을 시켜요. 야, 그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공영유사법 25조부터 30조까지 법조문 뽑아왔나? 법조문 뽑아가지고 법조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 가가 일을 맡길 때 변호사 수임료를 막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혹 하잖아. 전문가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법조문을 뽑아서 설명할 줄 아셔야 돼. 그걸 배우신다고 지금. 실장이 내가 그때 바빠서 내가 못했는데 실장이 여기서부터 법적으로 여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거 할 때 우리 실장이 하자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실장 저 손님한테는 이야기하는 거 25조 확인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할 때 대장 보여드렸습니까? 실장님이 보여줬겠죠. 권리관계할 등기부 보여줬죠. 토지이용 계획 쭉 설명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손해보는 거 보니까 부동산 통해서 부동산 정보, 부동산에 실장이 일 잘못한 게 아니고 제3자 자기 알고 있는 친구가 정보를 슬쩍 흘린 거예요. 그 정보 믿고 계약했다고. 부동산에 하자가 없어. 제3자가 제공한 정보를 믿고 계약했는데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 그럼 손해는 발생되겠죠. 그럼 부동산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때 법조문할 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린트물 손님한테 보여주고 내가 프린트물 한번 가지고 설명할 거 아니야? 거기 프린트 보시면 법제 25조 1항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1항 1호, 1항 2호 보시라고. 25조 1항 2호 나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 가면 기가지고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듯이 손님한테 이렇게 설명해야 돼.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시험 내용 아닌데 나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가 봐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는 2조에서 1호부터 6가지 있죠. 6호까지 있는데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나오는 형식이 두 개. 요것만 잡아놓고 제가 쉬었다 할게요. 용어를 정의하겠다 할 때 시험은 1호 보시면 중개라 함은 끝에 말한다 돼 있죠. 라 함은 밑줄 하시고 말한다 그 밑줄에 보시라고. 일단 용어의 정의는 두 파트인데 지금 체크하신 것처럼 뭐라 함은 해서 끝에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건 보시는 것처럼 법조문 그대로 시험에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거 옳은 거 할 때 1번에 보니까 중개라 함은 말한다. 라 함은 말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법조문에서 함정을 묻는 거나 생각하셔야 돼. 두 번째는 이렇게 익히신 다음에 변형돼서 나오는 것이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에 포함이 된다. 중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이건 법대로 표현한 거예요. 변형시킨 거예요. 여기에 법대로 표현한 것이고 이게 변형이야. 난이도는 당연히 이게 더 높아요. 오늘 첫 수업이니까 요거 이해되시면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야. 뭐라 하면 말한다. 요 지문인가 아니면 해당한다, 포함된다, 볼 수 있다. 요 지문인가 구분해서 좀 하셔야 돼. 요걸 구분 안 하시니까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데 틀리고 나와요. 좀 이따 이제 OX 해보면 뭐라 하면 말한다. 이게 법조문대로 요건 변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용어를 법에서 2조에서 6가지를 정의해 놓겠다 그 말이죠. 정의하겠다 그 말은 용어를 만들어 놓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법 1조 목적이고 2조 용어 정의를 법에서 정한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공인중개사 법을 볼 수도 있겠죠. 법을 볼 때 나머지 3조 이하 법조문을 이해하시려면 최소한 2조에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만큼 6가지 용어만큼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만 공인중개사법이 이해가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이걸 물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용어의 정의는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 한 개의 개념을 정의 완성할 때는 한 개 이상의 요소는 가지고 있겠죠. 여러 가지 개념 요소를 뭉쳐가지고 한 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용어마다 법에 사용하는 요소는 몇 개인가 요거 파악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그러면 1호에서 만약에 용어의 정의할 때
개념 요소를 중개 개념 요소를 네 가지로 체크했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 뭐라 중개라 하면 말한다 나오는데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면 옳은 질문 맞죠? 그런데 중개라 하면 했는데 네 가지 위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네. 개념이 확정돼 있죠 지금. 틀린 질문.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한 개 빼버리면 세 개밖에 없죠. 개념이 완성이 불완전하죠. 틀린 질문. 뭐가 붙어서 틀렸는지 뭐가 빠져서 틀렸는지 요 공부하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뭐라 하면. 그러면 이렇게 공부해 두시고 요건 요 요소를 다 묻는 게 아니고 변형시켜서 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박스에서 용어가 6가지인데 유사한 용어 2가지를 비교해서 짝을 지으시면 편하니까 1호가 뭐예요? 1호 중개 밑줄 하시고 중개를 하면 밑줄 하시고 3호가 뭐예요? 중개업. 중개하고 중개업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죠. 1호하고 3호를 연결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2호에 이제 사람을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면 돼. 2호는 공인중개사라 한번 밑줄 하시고 4호에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거기다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4호는 개업을 붙여서 2호 공인중개사 구분하고 있고 5호에 소속 공인중개사 6호에 중개보조원 있죠. 5호 6호를 묶어서 앞에 고용인 적어보시고 고용인 중개라 하면 요거 하고 두 번째 중개업이라 하면 이렇게 비교하시고 중개란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3호에서 중개업을 붙여서 개념을 구분하십시오. 그 말이고 사람을 두 사람씩 공인중개사라 하면 하고 4호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것도 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4호에서 개업을 붙여서 개념이 다르니까 구분하십시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소장이 중개업을 하다가 실장이 필요하면 가게 실장님 들 수 있겠죠? 들 수 있는 실장님을 법에서 고용인이라 불러요. 고용인은 실장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5호에 소속 공인중개사 하고 6호에 중개보조원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정리하시면 돼. 조금 쉬었다가 먼저 할 것이 요거 뭐라 하면 말한다 요소부터 파악하시고 좀 익숙해지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요거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